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나미예요. 오늘은 책 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본 책은요, 7편의 이야기, 7번의 안부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7편의 소설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있습니다. 작가는 한 사람, 이게 예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토지문학재 대상과 영목문학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고, 그 대상작인 안락사회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첫 집필 시작 이후에 16년 만에 펴내는 첫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가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그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정을 겪었을까, 저는 도저히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제일 첫 이야기는 안락사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개의 입장에서 본 인간 세상 이야기입니다. 발상이 참 신박하죠?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락사회. 다섯 마리의 개가 곧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력장애로 버려진 197번, 나이가 많아 오줌을 지린다고 버려진 254번, 성대가 잘려 짖지 못하는 236번, 새 아파트에서 키우기엔 덩치가 크다고 버려진 178번, 그리고 156번 나였다. 우린 언덕 위에 있는 간이수술실 밖에서 목에 번호표를 단 채 각각의 철망에 담겨 줄지어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은 10일이었다. 그 안에 주인이 찾아오거나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어야만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 다함 유의견 보호소는 10일간의 보호만을 허락한 셈이었다. 나흘 전 이곳 상기슬개까지 개장 청소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다녀갔었다. 그때 257개 동에 갇힌 500여 마리의 개들은 일제히 일어나 날 좀 봐달라며 질기에 지저댔다. 생사가 걸린 기회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개장 사이를 빠져나갔다. 난 새 주인에게 입양되길 바라지 않았다. 전 주인과 친구가 찾아오리란 보장은 희박했다. 그보다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저들의 보호를 원치 않았으므로 난 내 갈 길을 가려고 했다. 녹슨 철망을 위로 물어뜯고 몸으로 수차례 부딪혔지만 단단히 잠긴 자물쇠와 창살은 쉬 끊어지지 않았다. 곧이어 내 입에는 가리개가 끼워졌고 발에는 벨트가 채워졌으며 녹슬지 않은 단단한 철망 안에 혼자 가두어졌다. 사지를 포박한 채 모로 눕혀져 난 가슴만 벌떡였다. 청각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의 걸음소리에 집중했다. 나 역시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아주 저버리지 못했다. 고개를 움직일 수 없어 최변과 윤희를 보지 못해도 걸음소리만으로도 그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따닥따닥, 절도 있고 속도가 빠른 최변의 걸음. 슥탁 슥탁, 조심스럽지만 생기가 있는 윤희의 걸음. 냄새로도 구별이 가능했다. 페퍼민트 향수가 몸에 밴 최변의 깔끔한 냄새, 여물지 않은 윤희의 푸릇한 살냄새. 그들이 불어 만들어내는 소리는 특별했다. 최변의 짧은 휘파람 소리와 윤희의 피아노 소리가 그랬다. 최변의 휘바람 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신호였다. 그는 휙, 짧고 굵은 휘바람으로 나를 불렀다. 가보면 밥그릇에 내 몫의 밥이 담겨져 있었다.
늘 그래 왔는데 한날 휘바람 소리에 밥그릇으로 갔는데도 밥이 없었다. 군침만 흘리며 최변을 올려다봤다. 얘 침 흘리는 것 좀 봐. 최변이 손뼉까지 쳐가면서 웃어댔다. 안주인이 두 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며 쿡쿡 잘게 웃었다. 파블로프 씨, 그만 놀리고 밥 줘요. 웃음기를 머금은 최변의 왼쪽 얼굴이 살짝 실룩거렸다. 파블로프가 실험용으로 썼던 개들은 잡종이 아니었나? 조건 반사 실험에 종이 무슨 상관이야? 동물의 뇌를 연구하려던 건데. 안주인은 제 머리를 톡톡 치며 덧붙였다. 결국 인간의 정신을 알기 위한 연구였다고. 신경계 말이야. 날 당신 학생 취급하지 말라고, 과학선생. 최변은 입을 삐죽거렸다. 난 그때 조건 반사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반사. 어쨌든 그것이 잡종만의 반응이 아니라고 정정해준 안주인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리 와, 파블로프에 침 흘리는 게. 최변은 놀리듯 하며 그릇에 밥을 채워주었다. 그의 짧은 휘바람은 내 식사 시간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를 속일 때도 있었다. 윤희의 피아노는 다른 피아노들이 내는 소리와 달랐다. 조율이 안 된 낡은 피아노는 건반 몇 개가 고장이 나 제 음을 이탈한 개통 없는 소리를 냈다. 어떤 도는 도보다 높은 음을 냈고 어떤 라는 라보다 낮은 음을 냈다. 어떤 건반은 줄이 끊어져 텅텅 공명했다. 윤희는 엉망인 건반에 손을 얹고 연주를 했다. 제 음정을 잃은 건반은 정음을 내는 건반에 기대 아슬아슬하게 화음을 이루었다. 여러 곡을 연주했지만 오버 더 레인보우는 윤희가 특히 편애하는 곡이었다. 윤희는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아련한 도입부가 시작될 때면 난 다리를 접고 앉아 머리를 바닥에 기댔다. 윤희는 외운 가사를 혼잣말 하듯이 읊조리기도 했다. 무지개 너머 저편 어딘가엔 어릴 적 자장가에서 들었던 그런 곳이 있었다고 했어. 난 귀를 쫑긋 세웠다. 무지개 너머 저편 어딘가엔 파란 하늘이 있고 네가 꿈꿔왔던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있다고 했어. 수술실 밖에서 죽음을 앞두고 늘어선 개들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얼굴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다. 철망 주위로 파리떼가 윙윙 날아다녔다. 저 아래 평지에는 잠금 장치가 달린 녹슨 창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개들은 제 구역 안에서 좁은 공간을 두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 최변이 자신의 집으로 나를 데려오기 전에는 독일산 셰퍼드가 있었다고 했다. 셰퍼드의 구역이던 베란다 위의 방석과 마당 한편의 개집은 이제 내 자리가 되었다. 최변은 내 첫 주인이었다. 최변은 최 변호사의 약칭이었다. 아직 강아지인 나를 안고 현관에 들어선 그에게 안주인이 또 개야? 하며 팔짱을 꼈다. 태도와 달리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가 한 사장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날 항변하며 마루 위로 올라와 가방과 나를 내려놓았다. 한 사장? 우리 로품 단골. 왜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세입자들 상대로 면도소송 건 건물주 있잖아. 벗어준 그의 양복 윗도리를 받으며 안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번에 왜
소송 중인데 분식집에 용역시켜서 깽판 쳤던 사람 말이야. 일 복잡하게 됐다고 내가 짜증을 냈었잖아. 아, 그 무식한 사람. 무식하지. 어쨌든 내가 소송은 이겨줬잖아. 최변이 넥타이를 힘있게 잡아당기며 느슨하게 풀었다. 다 내보내게 됐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 당신이 개조하는 건 어떻게 알고? 한 사장 쳐서야 알아주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최변이 내 목덜미를 간지렸다. 얘가 천연기념물인 순수 혈통 진돗개래. 상급 중에 최상급. 가방 열어봐. 혈통수도 있어. 흔한 진돗개 같은데? 무슨 소리야. 통 크게 썼다던데. 보상금 아꼈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최변이 내 겨드랑이에 두 손을 끼우고는 나를 들어올렸다. 단단한 수키로 키워주겠어. 이름은 건숏. 뭔가 강한 야성미가 느껴지지 않아? 깔끔히 유난한 안주인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꺼려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부부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난 홀로 남아 썰렁한 집을 지켰다. 최변은 퇴근해 오자마자 나를 찾곤 했다. 난 쑥쑥 자랐다. 훈련도 열심히 받았다. 똥오줌은 화장실 안에 마련된 개 전용 변기에 누웠고 원반 받아오기, 장애물 넘기, 전등 켜고 끄기, 신문과 리모컨 집어오기, 창문 여닫기 등을 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특식은 입에 맞았다. 난 야성적이라기보다 영리한 쪽으로 키워지고 있었다. 학습된 괴는 아무래도 야성적일 수가 없었다. 14동의 주택들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이곳에 난 거의 매일 달렸다. 내 근육은 혈관과 힘줄이 두드러질 정도로 단단해졌고 늘 긴장되어 있었다. 훈련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갔다. 실수했을 땐 가차없이 발등이나 엉덩이를 회초리로 맞았다. 파블로프 씨, 살살 하세요. 그러다 이때까지 익혔던 것도 까먹을 수가 있어. 안주인이 최변을 저지했다. 무슨 소리야, 이 정도 갖고. 들어봐. 안주인이 팔짱을 꼈다. 파블로프가 실험을 할 때였다고 했다. 당시 자극을 너무 세게 받은 개들 중에는 그간 보였던 반사를 완전히 상실한 개들이 종종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수행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고 했다. 정신줄을 아예 놨다는 거구만.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 건숏 스트레스 받겠다. 최변이 손사래를 치며 일축했다. 그런 건 원래 심신이 나약한 것들이고 얜 잘난 종자야. 원래 나약하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유전자가 괜히 중요해? 뭐? 그건 근대 때나 유행했던 우생학적 발상이라고. 안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마저 인종 개량 법률 제정까지 시도하게 했던 발상이자 파블로프의 후기 실험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치 수용소에 학살당한 사람이 유태인들만이 아니야. 병자, 장애인, 가난한 사람까지 부적격자라면서 가스실로 보냈다고. 그놈의 유전을 차단한다고 말이야. 미국은 그때 환자나 범죄자를 강제 불임까지 시켰어. 대단해. 참 교육자야. 결혼정보회사에 스펙을 넘겨주고 평점 1등급으로 분류된 나랑 결혼한 평점 2등급자이기도 하시지. 게다가 최변이 회초리를 탁자에 던지듯 버리곤 밖으로 나갔다. 안주인이 손으로 제 입을 가렸다. 언젠가 안주인이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과 중반의 그들에겐 아이가 없었다. 불임의 원인은 최변이었다. 정자 활동성이
정상치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최변과 상의 끝에 학벌이며 체력, 외모까지 전부 갖춘 한 대학생의 정자를 고가로 샀다. 한 번쯤은 시도해 봐야 할 것 같았다. 체내 수정은 실패했다. 그 후 악의 없이 살기로 합의를 봤다. 안주인은 그래서 나에게 대한 불만을 좀처럼 토로하지 않았다. 최변이 혈통 있는 숙회에 집착하는 이유를 실패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그의 자존심이 택한 대리 만족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최변의 비밀스러운 실패는 예기치 않게 극복되었다. 안주인이 임신을 한 것이었다. 자연 임신이었다. 낮은 확률을 뚫고 얻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기쁨에 겨워 우는 안주인 앞에서 쭈뼛대기만 하던 최변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산책로 끝까지 가 커다란 나무 밑에 숨은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 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곤 울었다. 난 베란다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개털이 태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했다. 짖지도 못하게 했다. 큰 소리에 태아가 놀라면 안 된다고 했다. 최변은 내게도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곤 했다. 1cm의 작은 씨앗은 올챙이같이 되었다가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는 아주 작은 인간이 되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온 날 최변은 홀린 듯 그 작은 몸속에 심장이 있어 라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최변의 정신은 온통 뱃속의 아기에게 쏠려 있었다. 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네, 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 전체로 분위기가 다소 암울하고 좀 기묘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대체로 모자이크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현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가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읽어볼 때 그런 서사적인 기법으로 일부러 독자가 작품에 온전히 이입하지 않고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읽으면서 가히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치 심도 깊은 작품을 읽을 때, 아니 심도 깊은 영화를 볼 때라도 뭔가 보다가 나도 모르게 와 아니면 뭐 캬 이런 의성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작품도 읽으면서 제가 입을 틀어막는 부분도 있었고 아주 오묘하고 기묘했습니다. 중간중간 마음을 후벼파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현재 저의 삶도 성찰하게 만들었고요. 이건 아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제목이 보시다시피 7편의 이야기 그리고 7번의 안부입니다. 제목이 왜 이럴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작가가 각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너는 안녕하니?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그런대로 안녕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또 어떤 이야기는 내가 지금 마냥 안녕하고 있지 않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자신에게 어떤 식의 안부로 다가오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도 멋진 책으로 골라오겠습니다. 그럼 들어줘서 고맙고 모두 좋은 밤 되시길.